오늘 제가 이제 신문을 보면서요,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을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동안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까만히 마스크를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게 악법이다. 이게 이제 뭐 비판도 못하게 하고 입틀막법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들 이제 검은색 이제 이 마스크를 끼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날 방송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면서 그거는 좋은데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러면 당신은? 라고 아마 물을 거다. 그러면 아니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지금 뭐 징계를 하고 이런 정당에서 그 다음에 당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하는 정당이 과연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허위 조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입틀막법이다 라고 하면 국민들이 수긍할까? 정당성이 있을까? 라는 문제인데 오늘 김순덕 칼럼도 그런 취지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말하는 사람, 이걸 하는 사람이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당내에서 나 비판하면 당신 징계위원회 넘어가 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지금 이게 넌센스 같아요. 그게 일종의 내로남불이거든요. 네. 그것 역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동훈 당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는 취지 얘기를 했었을 네네.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로남불은 민주당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돌림병이냐. 네. 이게 우리 당에도 전염이 된 거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네.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가장 비판받은 지점이 바로 내로남불이에요. 네네. 그리고 선관위도 내로남불의 현수막을 못 걸게 했어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고 맞아요. 해서. 네. 이제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당까지 이게 전염이 됐습니다. 그 사전에도 등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징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저렇게 다룬다면 저는 민주정당을 포기하는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우리 당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의총에서 이제 의견이 막 갈리잖아요. 네. 그러면 당권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표결로 합시다 이래요. 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똑같이 이걸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네. 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민주당을 비판합니까? 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러니까요. 시위도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권파라는 분들이 점점 위축이 돼요. 숫자가. 제가 이제 의총에서도 보면 저분도 저런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느끼는 적이 많아요. 그리고 친윤이라는 색채가 이제는 사실은 많이 위축돼 있고 몇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의 분들이 오히려 당내에서 좀 고립이 돼 있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절대 다수가 장동혁, 신동욱 이 체제를 꿰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만 안 물러나는 게 아니라 신동욱이 안 물러나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제일 티핑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신동욱 책임 없어요? 한동훈 징계에 제일 앞장섰고 네. 여러 가지 그 당의 노선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장동혁 체제에 대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견제했습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동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의 노선을 잘못 끌고 간 데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 그게 선거 패배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순리고 정당사에 이렇게 책임을 안 진 사례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같이 동반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 박정훈 의원도 뭐 신동욱 의원하고 최고위원하고 이제 같은 회사에 있었고 저도 뭐 아는 저 친구가 하지만 동기 아니세요? 네, 예. 참 그런 친구인데 참 예전에 우리가 뭐 TV조선 9시 뉴스에서 제일 사실은 많이 봤던 게 이제 앵커의 칼럼을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얼마 전에 이제 장성철 이제 지금 YTN의 진행자가 그때 했던 앵커의 칼럼을 조목조목 예를 들면서 왜 그때와 지금 행동이 다르냐라고 물으니까 뭐 말을 상당히 얼버무리더라고요. 무리는데 그래서 저희 뭐 다 기자 출신인데 저희가 뭐 말과 글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그래도 최소한 자기가 예전에 했던 말과 그리고 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앞으로 국민들이 그래도 언론인들은 그래도 뭘 해도 옛날에 본인이 했던 거에 대한 일관성이 있구나 뭐 그런 걸 좀 느끼지 않겠어요? 이 언론인이라는 게요.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27년간 했는데 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DNA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계속 생각합니다. 네. 직업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언론인 출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계속 옳고 그름을 가리다 보니까 그렇게 훈련돼 있죠. 예, 그래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된 주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신동욱 의원을 보면서 저는 의아한 게 저는 본인이 그동안 앵커의 시선을 했던 걸 한번 다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본인한테 다 적용되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가치와 자긍심, 후배들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저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한동훈 의원을 그렇게 계속 지지하고 하느냐. 네. 저는 한동훈 의원이 했던 길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한동훈 의원한테 뭐 잘 보이면 뭐가 대단한 게 있습니까? 한동훈 의원 제명당하고 이랬을 때 저희 지역구에서도 야, 너 그만 좀 한동훈 의원 지지해라. 이런 얘기를 저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나 제가 언론인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게 옳은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불이익이 있더라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계엄 때 보여줬던 한동훈 의원의 역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을 지지한 거지. 그리고 각종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을 끝까지 지지하는 그 의원들에 대해서 저를 제외한 다른 의원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네.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옳은 길을 걷겠다라는 그 정신은 굉장히 소중한 거고 우리 보수 정당의 가치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신동욱 이 두 분이 다른 길로 막 가고 있잖아요. 우리 당권파 의원들 중에도 부정선거 외치고 재선거 외치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저는 매표행위라고 봐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있을 거라고 봐요. 아, 저 당은 장동혁, 신동욱만 사라지면은 그래도 정상적인 정당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어떤 일종의 마지노선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함께 하시는 의원들에게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꽤 국민의힘의 여론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나마 전문가들이나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당선 함으로 인해서 이제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줬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앞으로 잘 될 것이다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의 지표로 나타나는 결과인데 최근에 뚝 떨어졌습니다. 어떤 조사는 뭐 일주일 사이에 한 9%, 10%까지 이렇게 떨어진 조사도 나오고 하는데, 그건 결국은 모든 문제를 이렇게 징계로 해결하겠다 이런 것인데, 이 징계라는 게요, 보통 우리가 정당에서 보면 뭐 부정부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징계로 하잖아요. 근데 당대표 비판했다고 징계하고, 그 다음에 무소속 의원, 그것도 무소속도 그냥 아주 생뚱맞은 무소속이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의 대표를 하다가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그 어떤 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런 사람을 가서 그냥 치킨 먹고, 뭐 옥수수 먹고, 뭐 그랬다고 해서 이걸 징계를 한다? 국민들이 이게 코미디로 보시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사실은 저희가 정치적으로 보자면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지금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조금만 잘해도 사실은 지금 예전처럼 높은 지지율과 또 내부적인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보거든요. 8월 17일 전당대회 전까지는. 근데 이 기회를 징계라는 걸로 다 날려보낸다? 심지어는 징계위원회에 보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6명 밖에 없는데, 지금 9명 중에서 지난 월요일날 회의 때 3명이 밖에 안 나와서 아예 이 의결 종족수가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도를 부인하긴 했어요, 당에서. 의결 종족수가 안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장동혁 대표가 징계 드라이브를 막 걸었었고, 그리고 윤리위가 갑자기 소집이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장동혁 지도부가 추진했던 방향의 결론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렇죠. 뉴스로. 그런데 못 나왔어요, 뉴스가. 징계 개시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징계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족수가 모자라서 그랬다고 보는 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동안 윤민우 윤리위가 그동안 국민의 정서와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그게 법원에서 다 바로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무슨 목숨 걸고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윤리위에 있는 사람들도. 국민적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윤리위원들이 그렇게까지 자기들이 이 국민적 비난을 감수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 하면 무슨 대단한 부귀영화가 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분들도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징계 드라이브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뭐 치킨 먹었다고 징계한다, 이것도 사실 코미디가 됐잖아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당원권 정지 징계가 있었을 때, 이때도 배현진 의원이 정면 돌파를 했고, 네. 그게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뒤집히면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일종의 훈장이 만들어졌다고 봐요. 네. 주목을 받게 됐고, 다수 국민으로부터 배현진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징계를 해,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도, 제가 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징계를 명단에 안 올라간 분들이 오히려 섭섭해요. 예. 아, 왜 나는, 예를 들어 고동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 같이 치킨을 먹었는데, 그렇군요. 징계 대상에 안 올라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왜 나는 징계 대상에 안 올라간 거야? 이런 말씀을 이제 농담 삼아 하시는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이 징계가 희화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세기말적 모습?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권파 의원들도 다 징계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고, 또 특보단장인가요? 김대식 의원도 징계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장동혁 지도부. 신동욱 최고위원도 징계돼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안 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도부만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참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벌어지는데 아마 구독자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속 터지는 거죠. 보수 정당이라고 있는 참 주요한 정당이 지금 이 국면에 과연 이 징계, 국민들 지금 부동산 문제,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 정말 국민의 생활과 지금 민생과 또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그 많은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걸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징계만 남발하고 있더니 이걸 오히려 저는 징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지금 야당 행태. 이게 저는 솔직히 징계감이라고 봐요. 국민적 징계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장동혁 지도부가 영구 퇴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복당 금지를 시켜야 된다. 네. 지금은 5년 이후엔 복당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네. 영구적으로 못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딱 그 얘기가 장동혁 대표에게 적용되는 얘기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우리 당에서 정치할 자격을 잃었어요, 이분은. 우리 당은요, 보수는 상식적인 집단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익, 국가의 이익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또 당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수의 정신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장동혁, 신동욱 두 사람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움직였어요. 네. 그거는 보수의 정신과 맞지 않다고 보고 우리 당에서 영구적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기괴하다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기괴한데요.